여기까지 진도를 잘 정상적으로 따라왔으면 사실은 부등식은 설명이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부등식 같은 경우.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방정식과 함수 파트에서 방정식을 보지 않고 함수로 풀었던 패턴 있잖아. 그게 좀 잘 되어 있으면 이 부등식이 좀 수월하게 넘어가고, 그게 좀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간 상태면 부등식도 여전히 힘든 상태로 그렇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형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할게요. 크게 내가 개념 설명에서 뭐 엄청 중요하다 이런 건 사실은 없어요. 여러 가지 방정식처럼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되고 막 어느 정도 정해진 것들을 기억해야 됐잖아. 그런 거는 없고 부등식은 예전에 설명이랑 약간 비슷한 형태입니다. 부등식인데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형태로 이런 것들을 풀 수 있어야 돼요. AX가 B보다 크다. 이런 1차 부등식이 있어요. 자, 얘를 풀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경우를 나눠요. 경우를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A로 나눌 수 있어 없어? 마음대로 나누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네. 첫 번째, 뭐 어떻게 나누니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 그렇지. A가 일단은 양수일 때 이렇게 돼요. 그렇죠? A가 양수면 양수에는 그냥 A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부동호 방향 밖에 안 바뀌어 표현하? 안 바뀌지, 그치? 봐. 그럼 X는 어떻게 돼? 크다. A분의? 두 번째. 자, A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A가 음수, 너도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나누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부동호만 어떻게 되는 거야? 부동호만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세 번째가 중요해. 세 번째. A가 뭐면? 0이면 A가 0이면. A가 0이면, 자, 0 곱하기 X가 돼버려. 그래서 좌변은 무조건 얘는 몇이야? X에 어떤 것을 대입해도 0인 거지. 우변에 따라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그럼 우변에 B가 있는데, B의 조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려면? 0이거나 0이 아니고. B에 따라서. 만약에 B도 0이야. B도 0이면 성립하니? B가 0이면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가, A가 0인데,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이 부등식은 성립하니 안 하니? 안 하죠. 얘 무조건 0일 때도 안 하고 뭐 3일 때도 안 하고 안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0이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부등식은 성립할 수 없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지? 불능이죠. 그래서 불가능하다. 불가능. 그래서 불능.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뭐겠어? 그러면? A가 0인데 B는 뭐일 때? B가 음수인 경우죠. B가 음수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 여기가 뭐 마이너스 3이야. 0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성립해야 돼. 성립하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 무조건 성립해.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부정이죠. 그죠? 이거 너무 많은 거죠. 정할 수 없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성립한다. 마찬가지로 1차 부등식을 이렇게 했지만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마지막에 나눠줄 때 앞에 0일 때랑 0이 아닐 때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경우를 나눠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등식이 처음에 모든 교재에 다 있어요. 이거랑 관련된 문제는 다 있고 기본적으로 얘를 풀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부등식 문제를 풀 때 1차 부등식에서 우리 사실은 별로 문제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건 절대값이 씌워진 부등식 정도를 풀어야 돼.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절대값 x-3 얘가 뭐 할까? 이보다 작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니 얘는? 얘들아? 마이너스 2보다. 응?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크다? 어떻게 풀어야 돼 이런 문제를 나오면? 절대값이 나오면 얘들아? 절대값 나오면 어떻게 풀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면 되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나오면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그냥 이 부등식을 풀어라. 절대값이 나온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경우를 나눠서 풀면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해의 조건 같은 게 나오잖아. 뭐 최소값을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라. 뭔가 이게 되기 위한, 예를 들어 여기가 만약에 K야. 얘가 성립하기 위한 뭐 K의 뭐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걸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그래프로 해결합니다. 다시 부등식을 풀어라. 그럼 경우를 나누는 거고 해의 조건 뭐 이렇게 문자로 주어진 상태에서 뭐 최소값, 최대값 이런 걸 구하라 라고 하면 그래프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2였나?
이렇게 나오면 그냥 정식으로 경우를 하면 어떻게 돼? 뭐예요? x가 몇 보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두 번째 x가 몇 보다?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는 거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양수로 나오니까 x-3이 2보다 작다. 그러면 x는 몇이에요? 5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되고 얘는 어떻게 돼? 음수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 작다 2보다. 그럼 어떻게 되니? x는 크다 1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하고 얘의 공통부분 찾아주면 어떻게 돼?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5보다 작은 거고 1보다 크면서 3보다 작은 거죠. 그럼 해는 어떻게 되겠어? 1보다 크고 x는 몇 보다?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얘랑 얘의 공통부분과 얘하고 얘의 공통부분을 합쳐서 해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아까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지? 얘를 만약에 이렇게 그냥 풀어라 라고 하면 경우라도 풀면 되고 여기 만약에 K가 이렇게 나왔어. K가 이렇게 나오면 K가 되기 위한 최소값을 구하라.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에는 뭘 해야 된다고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프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우리가 방정식에서 계속했잖아. 이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해서 얘가 중요해 얘들아. 자, y는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저 부등식 y는 뭐예요? 절대값 x-3 이 그래프와 그렇죠? y는 뭐? k 그래프를 비교한다. 근데 봐봐 y는 절대값 x-3이고 y는 k잖아. 그치?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그래프가 그리는 y값이 요 그래프가 그리는 y값보다 어떤 부분? 작은 부분. 그걸 찾는 거예요. 즉 만약에 이 그래프가 만약에 얘는 어떻게 돼? 형태가 이렇게 한번 꺾이죠. x가 몇인 점에서? x가 3인 점에서 꺾여. 그죠? 아예 그려버리니까 이렇게 되죠. 아니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v자를 이렇게 꺾이고 여기 몇이에요? 3 이렇게 되는 거지. 얘 기울기 1, 얘 기울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k가 이렇게 돼. k 이렇게 돼. 얘가 y는 k야. y는 k가 이렇게 그려졌네. 그러면 해는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여기가 만약에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만약에 베타라고 해볼게.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돼요? 이 부등식에는 어떻게 돼? 알파보다 크고 베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가 돼. 왜? 아까 뭐라고 그랬어? 요 y는 절대값 x-3이 갖는 y값이 y는 k라는 그래프가 그리는 y값보다 더 어떤 부분? 작은 부분을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v자의 y값이 노란색 직선보다 작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여기죠, 여기지? 요 부분은 어떻게 돼? 요 v자가 요 노란색 직선보다 더 y값이 작은 부분이잖아. 그치? 그래서 답이 어떻게 돼?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 그랬지 아까?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k의 최소값? 뭐 이거를 구하라고 했나?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겠네.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면 이 k 값이 이제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조절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k가 쭉 내려가. 내려가다가 k, y는 k가 여기 있어. 그럼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있어 없어? 없죠? 요 놈의 y값은 이 놈의 y값보다 한참 크잖아. 그치? 그럼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능해요? x축 위에까지 가능하겠지. 그래서 y가 0일 때, k가 0일 때, 그죠? 0은 y. 여기에서는 여기 한 점 존재하니까, 그죠? 같은 점이 존재하니까. 답은 뭐 0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차든 2차든 상관없어요. 문제에서 절대값이 나오거나 뭔가 해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면 우리는 뭘 이용한다?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한다.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 유형 문제집에 데이터 문제 있겠죠. 어떻게 하냐면 2차 부등식으로 풀어볼게요. 요거 한번 풀어보자. 138쪽에 1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2번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절대값의 x 플러스 1 플러스 절대값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네요. x 마이너스 2 얘가 작다 x 플러스 2보다 이렇게 됐어요. 얘를 만족하는 x 값의 범위를 구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를 풀어야 돼. 자, 어떻게 해야 되니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프를 그려? 그래프 그리니? 안 그리니? 두 가지 형태를 알려줄게요. 두 가지 형태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있어서. 자, 봐봐. 일단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절대값이 나온 부등식을 풀어라. 문제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절대값이 나오는데 그냥 풀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냥 경우를 나누라고 그랬어요. 얘는 몇 가지로 나눠야 되니? 기준이식 뭐야?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와 몇일 때? 2일 때니까 경우를 몇 개로 나눠야 돼? 3개로 나눠야 돼. 그치? 3개 중에 하나만 해볼게요. 얘들아. 하나만. 첫 번째 만약 뭐 x가 몇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 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겠지. 셋 중에 하나만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해야 돼? 이거 해볼까 그냥?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로 나가요. 그럼 둘 다 절대값 그냥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 2x 마이너스 1 이게 되고 얘가 x 플러스 2보다 작을 때 이항시키면 x는 작다 몇보다? 3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해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얘하고 얘의 공통 부분 몇이 되니? 2보다 크거나 같고 x는 몇보다 작다? 3보다 작다. 첫 번째 경우에는 얘가 해가 되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여기서 구하고 여기서 구하고 여기서 구해서 이 셋을 합쳐서 답을 써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나 같으면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그래프로 풀 건데 약간의 꼼수죠. 그러니까 해설지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해설지에서 무조건 이렇게 풀 거야. 이렇게 푸는데 나 같으면 이렇게 풀 것 같아요. 봐봐. 쟤를 그래프로 바라봅니다. 똑같아요. 자,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에서 요 그래프의 y값이 더 큰 부분을 찾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자, 일단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저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 했어, 저번에? 기억나니?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되지? 얘들아? 어디서 꺾여? 이거 모르면 안 돼, 절대값. 자, 여기랑 여기에서 꺾인다고 그래. 얘를 0으로 만들어준 x값을 꺾인다고 그랬어.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2일 때 꺾이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봐.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 지금? y는 절대값 x 플러스 1에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마이너스 1과 2에서 꺾여.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 0이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몇이에요? 3이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2, 3.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입니다. 요점 끝이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x에 2 대입해봐. 날라가잖아. 2 대입하면 몇이야? 3이죠. 여기 3을 이렇게 찍힌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점과 점 사이는 연결한다. 그 다음에 양변 대입하면 예를 들어 3 같은 거 대입해서 점 찍어서 연결하고. 그치? 또 뭐 마이너스 2 같은 거 대입해서 연결해서 점 찍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거죠. 돼요? 여기까지 예상할 수 있죠? 그럼 x 플러스 2는 뭐예요? x 플러스 2. y절편이 몇이에요? y절편이 2죠. 1, 2. 요 점을 지나가. 그 다음에 기울기가 몇이야? 기울기 1이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가 이렇게 뭐 기울기 1이니까 이런 형태로 되겠네. 이런 기울기. 근데 실제로 보면 요 놈의 기울기 지금 얘는 둘 다 양수로 나가는 상태잖아.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얘는 둘 다 양수로 나가지.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 몇이냐? 2죠. 이해가니? 이게 좀 어렵나? 이렇게 풀 수 있으면 훨씬 편한데 나중에 경우 다 나눌 필요 없이. 자, 얘가 둘 다 양수로 나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둘 다 양수로 나가잖아. 이 절대값이 두 개가. 그러면 얘 이 식이 어떻게 돼? 2x 마이너스 1이 된다고. 둘 다 양수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즉 요 직선의 기울기는 2야. 그러니까 즉 요 직선보다 기울기가 어떻게 돼? 더 급하죠. 급해. 이렇게 된다 가정해. 이렇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였지? 요 분홍색의 y값이 요 절대값 들어간 요 그래프의 y값보다 더 큰 부분을 찾는 거다. 그렇지? 그럼 어떤 부분에서 더 크니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지날 때만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 지날 때만 x값이 만약에 여기야. 얘가 알파야. x에다 알파 대입하면 요 놈의 y값은 여기인데 요 직선의 y값은 여기에 있잖아. 그렇지? 더 위에 있잖아. 그래프로 확인해야죠.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직선의 y값이 요 절대값 들어간 그래프의 y값보다 더 크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점은 어디 생겨? 요 구간에서 하나 생기고.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디서 구간 생겨요? 요 구간에서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즉, 지금 이 그래프에서 여기를 얘가 알파고 여기가 뭐가 되면 베타가 된다고 하면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답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이 부분은 아예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는 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의 교점 하나 찾고 여기서 교점 하나 찾으면 돼요. 여기다 여기. 그렇죠? 우리 알파만 찾으면 돼요. 알파만. 이해가 가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얘들아 계속 이렇게 해야 되거든.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 그러니까 교점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구간에서만 딱 나온다는 거 빨리 딱 캐치한 다음에 그 구간에서만 바로 답을 구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어떻게 하냐면 나 같은 경우 어차피 이렇게 되면 답이 알파부터 베타까지인 건 아니까 그냥 이 교점 찾는 거야. 이 교점에서는 얘하고 얘 사이 값이니까 얘는 양수로 나올 거고 얘는 음수로 나올 거거든. 그럼 이 x 0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양수로 나오니까 얘는 x 플러스 1이고 얘는 음수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지. 그치? 얘하고 뭐하에 x 플러스 2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그냥 느낀 거야. 위에 지워지지. x는 몇이에요? 1이 되겠지. 그러면 알파는 1이구나. 이 부분에서도 교점이 하나 생기는데 얘는 뭐야? 둘 다 양수로 나왔을 때네. 둘 다 양수로 나왔을 때니까 2x-1 이렇게 x 이게 아니라 등호죠. 그냥 교점 찾으면 되니까 얘는 x 플러스 2 2야 x 얘는 몇이에요? 3. 그러면 베타는 몇이에요? 3. 답은 1부터 3까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절대값만 하면 다 쪼개가지고 3개 쪼개가지고 각각 부등식을 다 풀어서 합쳐주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내가 그래프만 빨리 그릴 수 있어. 그럼 교점 어디 생겨? 그럼 그냥 요점부터 요점까지니까 그냥 교점만 찾는다. 방정식 문제로 바뀌는 거죠. 알겠죠? 어떻게 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야.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답을 내면 시간만 충분하면 답을 낼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낼 수 있어. 사실은 모든 거에 노가다가 있잖아. 다 할 수 있는데 누가 빨리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가 그리고 까다로운 문제에서 얼만큼 시간 확보를 할 수 있는가의 싸움이에요. 앞으로 너희들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사실은 3학년 3레벨 아이들 치고 이거 경우 나눠가지고 푸는 아이들 사실은 다 풀어요. 다 풀 수 있어. 이거 못 푸는 아이들은 사실은 없고요.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고 지금의 너희들은 이런 형태로 풀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집에서 숙제할 때 만약에 생각하기 싫어. 그냥 경우 나와서 그냥 풀래.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고 그치? 그게 아니면 이렇게 풀 수도 있죠. 이건 처음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 그치?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노력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되면 차이가 벌어져요.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풀면 못 따라오거든. 시간 100% 부족하고. 이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강요할 수 없어. 너희들 숙제나 이런 거 문제를 풀 때 난 이렇게 풀 거야. 이렇게 연습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나는 그냥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하는 게 선택의 문제죠. 본인이 어떤 걸 선택할지는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이제 접근하시면 됐죠? 자,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갈게요. 저번에 단태 끝나고 그 단태 성적 안 좋은 사람들 3명 남겼죠. 그 중에 한 명 그 남자애 현민이랑 남자 또 한 명 있었거든. 근데 예인이랑 둘은 왔어. 근데 걔 안 왔어. 바로 엄마 전화해가지고 퇴원하시라고 그랬어요. 바로 퇴원시켰어요. 남자애 한 명 있었고 남자애 한 명 있었는데 바로 퇴원시켰습니다. 엄마 전화해서. 그리고 2차 부등식 볼게요.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에서는 얘들아 그것만 하면 돼. 그 어떤 2차 부등식 있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가 0보다 뭐 크다, 뭐 작다, 뭐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 얘들아. 인수분해해서 뭐 이렇게 되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알파가 더 커. 알파가 예를 들어 3이고 베타가 2야. 이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되니? 이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구하니 얘들아?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어떻게 돼? 크다. 이렇게 하지. 원리는 뭐니? 우리가 이제 우리는 예전에 처음에 이거를 배울 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건 그냥 일단 이렇게 기억해 라고 한 건데 왜 해가 이렇게 나오지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왜 해가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문제에서 이렇게 했어.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x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얘가 0보다 작대. 0보다 작대. 그럼 얘 0으로 만들어주니까 몇이에요? 마이너스 2. 얘 0으로 2. 알아. 2. 얘 0으로 만들어주니까 몇이에요? 3이죠, 그쵸? 그러면 작으니까 이거랑 이거 사이 2보다 크고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왜 안 돼?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죠. 왜 그랬지? 그거 설명할 수 있니? 이런 거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그냥 이거 무조건 양수로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 해 라고 했잖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봐봐. 무슨 얘기냐면 얘를 이제 알파 베타를 안 쓰고 그냥 실제 그냥 저걸로 할게요. 얘를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봐봐. 얘가 3이고 얘가 2라고 해봐.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한다고 했지 계속. 뭐예요? 이 부등식의 의미는 y는 x-3에 x-2. 요 이차함수 포물선의 y값이 0보다 어떤 부분? 큰 부분이란 말이야. 그치? 얘는 제곱합택에서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할 거고 지금 x축과 몇 점에서 만나? 9점에서 만나는 거겠지? 그러면 이 포물선이 그리는 y값이 0보다 큰 부분이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얘하고 얘란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2보다 작고 3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치? 근데 봐봐. 여기서 얘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얘가 2하고 3이야. 근데 이제 지금 내 최고치 한계수 몇이야 지금?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치? 음수니까 얘는 어떤 그래프야?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 x축과 뭐 어디서 만나? 2하고 몇에서 만나? 3에서 만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는 뭘 말하고 있어? 이 그래프가 갖는 y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2보다 작고 3보다 크다지. 그치? 우리가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이게 양수든 음수든 해를 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뭐야? 이런 그래프를 해석하지 못하고 일단은 기계적으로 답을 내야만 됐으니까 일단 무조건 양수로 만들고 즉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만들고 그 다음에 크면은 양쪽으로 작으면은 사이값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하게 되면 그래서 그렇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확정한 다음에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죠?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요 파트 하나 기억하시고 단순히 뭐 부등식으로 푸는 거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거 좀 이건 되게 중요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할까? 자, 다음 2차 부등식이 모든 x값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한 뭔가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물론 지금은 a, b, c라고 썼지만 이 뭐 a랑 b랑 c 자리에 문자들이 막 들어가겠죠. m이나 뭐 k나 p나 뭐 이런 문자들이 들어갈 거야. 근데 어쨌든 2차 부등식이 요 2차 부등식이 모든 x값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한 그죠? 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거. 모든 x값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돼. 그럼 뭘 조사해야 돼요? 한별식? 한별식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프를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놈의 이 부등식의 의미가 뭐야? 요 포물선의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같다. 그쵸? 모든 x값에 대해서. 그러면 이놈의 포물선의 형태 자체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여기까지는 가능한 거지. 그치? 여기까지 가능하다. 이거 아니면 이거로 확정을 해야 돼. 그럼 첫 번째 뭐예요? 일단 아래 볼록해야 돼. 위로 볼록하면 안 되지. 위로 볼록하면 언젠가는 뭐하니까? 언젠가는 뭐하니? 밑으로 내려오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기잖아. 일단 아래로 볼록해야 돼. A는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되려고 해요. 판별식이 공중에 뜨려면 0보다 작고 여기 접하려면 0과 여기까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엄청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경우 엄청 많아. 예를 들어서 이번 이렇게 됐어야 돼. 이번에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됐어. 모든 x값에 대해서 저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문제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 해야 돼? A가 0보다 작은 거. 일단은 모든 x값에 대해서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프 형태는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돼야겠지.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 A는 0보다 작아야 될 거고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작아야겠죠. 큰 거 아니죠, 그죠? x축가 안 맞나? 0보다 여전히 작은 거.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래프의 형태를 생각하고 뭐를 구해줘야 되는가를 판단하면 돼요. 알겠죠? 되니? 근데 조심해야 될 거 하나는 뭐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뭐 m 플러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n x 플러스 5n 마이너스 3 얘가 0보다 작다. 자, 모든 x값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할 때 m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에서 모든 m값에 대해서 이 부등식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아야 되면 그래프는 어떻게 고정돼야 돼? 이렇게 고정돼야겠지. 그럼 첫 번째 m 플러스 1은 뭐예요? 0보다 작은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0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 판별식 뭐 판별 써보자. b 다시의 제곱 n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뭐 m 플러스 1에 5m 마이너스 3 걔가 0보다 작다. 이 부등식 풀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열심히 해. 얘하고 얘의 공통범위를 구해. 그래서 열심히 답을 냈어. 난 100% 맞는 줄 알았어. 근데 틀려. 왜 틀릴까? 틀리는 경우가 생기거든. 정상적인 문제면 자,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 아, 선생님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열심히 해. 이렇게 답을 내. 틀려. 어디서 틀릴까? 어느 포인트로 우리가 고려하지 못했을까? 한 명은 알겠지. 나만 쳐다보지 말고 이걸 빨리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하면 틀려 얘들아. 이렇게 오답이 나온단 말이야. 어디서 오답이 나올까? 아주 전형적으로 너희들 오답을 내는 패턴이잖아. 딱 하나 함정이 있어. 이 문제 같은 경우. 어? 2차한 개수. 그쵸? 걔가 뭐일 수? 0일 수 있어요. 0일 수 있어요. 이런 문제의 대부분은 2차 부등식이라는 얘기가 없어. 그냥 다음 부등식이라고 해요. 다음 부등식이 모든 x값에 대해 성립할 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2차 한계에서 얘가 0일 아닐 필요까지는 없는 거거든. 얘가 0일 때도 항상 확인을 해줘야 돼. m이 몇일 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도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여기 해줬잖아. 거기다 추가적으로 모두 m이 마이너스 1일 때도 더 추가해서 답을 섞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부등식은 얘들아 너희들이 뭐 다 해. 뭐 웬만하면 다 풀어. 근데 의외로 오답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어디서 나오겠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x가 5 이렇게 답을 쓰면 틀리는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도 성립해. 그러면 답이 뭐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요런 거 한 끗 차이 문제가 다 틀린다는 거예요. 요런 거 체크를 잘 해둬야 된다. 알겠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유형이 하나 남았는데 하나가 남았는데 이거예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y는 fx, 이거 y는 gx.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fx, gx 뭐예요? X 마이너스 왜는 x 마이너스야 멍충아. 아니다. 이게 뭐야? 우리 계속했잖아. 방정식이잖아. 방정식. 아, 그쵸? 그러니까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에 뭘 구하는 거야? 교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한 방정식이잖아. y 띄고 얘하고 얘하고 같다. 교점 몇 개 생겨지고? 2개 생기죠. 그쵸? 아 x는 뭐예요? 알파랑 이런 형태로 되겠지. 만약에 두 번째, 자 f의 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 뭐예요? 이 의미 fx의 y 값이 gx의 y 값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찾는 거겠죠. 그럼 어떤 부분이야? fx는 요거고 gx는 이거니까 fx가 gx보다 밑에 있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답은 x는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요거보다는 감마보다는 작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세 번째 fx 마이너스 gx 자,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거 나오면 애들 항상 이렇게 생각해. fx 막 구해. fx 뭐야? fx는 뭐야? 알파랑 베타에서 만나지. 여기 델타라고 해야겠다. 델타까지 하고 fx는 뭐예요? 알파랑 베타에서 만나니까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gx는 뭐야? 알파랑 델타에서 만나니까 얘는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막 실제 얘하고 얘를 대입해서 막 빼고 인수분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간혹가다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형태의 문제, 그래프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계산은 최소화해야 돼. 계산하는 문제 아니에요. 웬만하면. 얘를 이항시키면 뭐예요?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찾는 거잖아. 그럼 어떤 부분이겠어? fx가 더 큰 부분이 얘하고 뭐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감마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도 나와요. 그렇지만 그거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하나 해볼까? 잘 될까 모르겠는데 그냥 만든 문제라 되려나 뭐 오류가 있을 수 없는데 네 번째 만약에 자 fx 곱하기 gx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생각 내 표정이 힘드니? 얘들아? 이게 상식발을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그래프를 생각하면 그치? 그러니까 fx의 y 값이 양수면 gx의 y 값도 모면 되고 양수면 곱한 양수니까 양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 둘 다 양수인 부분 둘 다 음수인 부분을 찾으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야. 이 부분에서 생각해봐. 이 부분에서는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인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럼 알파가 지나면 여기서는 어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여전히 안 돼. 그치? 그러다가 쭉 가다가 베타가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를 대입하면 fx도 양수, gx도 양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쭉 돼. 어디까지 돼? 어디까지? 여기도 어때? 이 값도 대입하면 gx 양수, fx는 저 위에서 양수. 그치? 그러니까 어디까지 되니? 델타가 넘어가는 순간 gx는 음수, fx는 여전히 양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 부등식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알파보다? 그거 아니죠? 베타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뭐보다?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한 패턴이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완전히 모든 유형을 다 했다고 보기엔 사실 좀 힘든데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풀이를 제외한 절대값 들어간 거 일단 좀 조심해야 되고 2차 부등식 풀 때 요 유형 있잖아요. 요거 너희들이니까 보통 막히는 유형들 있잖아. 요 유형들 조금 조심하고 그다음에 요것도 일단은 요 형태로 계산 최소화해서 요 형태로 일단 좀 답을 찾는 거 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절대값이 나왔을 때 경우를 나눠서 풀 수 있지만 경우를 나눠서 풀기 전에
일단 그래프를 풀 수 있는가 없는가를 좀 고민해보고 문제를 푸세요. 알겠죠? 그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강요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게 너희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속도를 붙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3번 다 해야 돼. 3번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래프를 하겠더니 교점은 여기서밖에 안 나오네. 그럼 경우를 3개를 다 나눌 거 없이 교점 무조건 여기서 나오니까 이 한 부분만 확인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한 30분 좀 넘게 남았어요. 30분 넘게 남았고 그 유형별로 부등식이 1차 부등식이랑 2차 부등식 나눠져 있어요. 아니네? 아니네. 하나로 유형 14까지 있네요. 그냥 유형별로 한 문제씩. 일단 14문제 먼저 풀고 막히는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고 오늘 숙제는 갑자기 모두가 나를 확 오늘 중에 제일 가장 집중했어. 오늘 숙제는 유형 문제집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정석이 나눠져 있나? 그럴걸? 정석도 나눠져 있지. 정석이 나눠져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1차 부등식 있죠? 1차 부등식은 연습 문제 한 페이지인데 여기 중에서도 연습 문제만 풀어요? 9번, 10번은 하지 마세요. 10문제거든? 네, 정석, 뭔 유형이야? 9번, 10번. 맨 뒤에 활용 문제 2문제 빼고 1번부터 8번까지 8문제밖에 안 돼요. 그리고 2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해야죠. 얘도 근데 활용은 하지 마세요. 기본 문제 15-2번 이거 활용 문제거든. 활용 문제는 빼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에서도 마지막 이거 그래봐야 한 문제인데 8번인데 최대한 줄여볼게요. 줄여서 15번 8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이거예요. 유형 문제집은 다 풀고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은 연습 문제만 푸는데 1번부터 8번까지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은 유제 연습 문제를 다 푸는데 기본 문제 맨 뒤에 있는 활용 문제랑 연습 문제 맨 마지막에 있는 활용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유형 문제집만 해도 이제 80문제네. 이게 지금 30분 동안 많이 풀잖아. 30분 동안 많이 푸니까 숙제하는 건데? 근데 100문제 넘죠. 근데 지금 30분 동안 풀면 그냥 80문제가 되고 30분 넘어요. 안 된다고? 근데 뭐 줄일 수가 있나? 계산 문제. 일단은 정석을 연습 문제를 뺄 수는 없고 그거를 연습 문제만 해요. 근데 2차 부등식은 유제도 좀 풀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 시간에 그린을 할 거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 4시간 수업이지. 그냥 뭐 어떻게든 하긴 해야 되는데 조금 줄여줘? 조금 줄이면은 저기 2차 부등식 그럼 연습 문제는 빼고 유제까지만 풀어. 그럼 좀 낫나? 네? 정석을 아예 뺄 순 없지. 니네도 다음 시간에 그림 풀어야 되는데. 정석을 풀어야 그린을 풀 수 있어요. 조금 서운하겠죠. 다음 시간에 약간 이어서 좀 설명하면 나을 거거든. 그림 몇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오늘 저것만 하고 저거 유형 문제집 플러스 2차 부등식 유제만. 네? 오케이? 2차 부등식 유제. 1차 빼고요. 1차 부등식 연습 문제도 풀지 마. 연습 문제 빼고 2차 부등식 유제 플러스 유형 문제집만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기출 그림이랑 연습 문제 하는 거.